더불어민주당 계양구청장 후보로 윤환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확정된 국민의힘 이병택 예비후보와 본선에서 맞대결합니다. 윤영선 국민의힘 계양을 당협위원장이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의료진과 함께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아직도 현장에서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그간의 활약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기존 12곳에서 6곳으로 축소 운영합니다. 동네 병의원 등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는 시민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양구청장 후보로 윤환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윤 예비후보는 결선 투표 끝에 후보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로써 앞서 경선을 마무리 지은 국민의힘 이병택 예비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여야 계양구청장 후보들이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윤환 예비후보는 4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계양구청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결선 투표에 나선 윤환 예비후보는 상대였던 이용범 예비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삼선 계양구 의원으로 제8대 계양구 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바 있는 그는 계양문화예술공연장 신축과 계양산 테마파크 조성, 제2인천의료원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동안 계양구가 배두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문화, 예술, 관광 분야 쪽에 중점을 두고 제가 우리 아름다운 계양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병택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계양구청장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병택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상대였던 이병학 예비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택 예비후보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추진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 계양 구간 지하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계양,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계양,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 계양, 이병택과 함께 계양의 대전환을 이루고 계양의 디자인을 설계해 주십시오. 12년 만의 계양 권력 교체, 우리 기분 여러분과 함께 이병택이 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청장 자리를 두고 맞붙은 두 후보는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국민의힘이 부평구청장 후보 확정을 보류했습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경선 결과 유재홍 예비후보를 부평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상대 후보였던 이익성 예비후보가 보훈처의 명부 기재 오류로 부친의 참전 유공자 가산점 20%를 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경선 당시 유재홍 예비후보는 이익성 예비후보를 2.1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현재 해당 사항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중앙당 공천심의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영선 국민의힘 계양을 당협위원장이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영선 위원장은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도 마쳤는데요. 7년간 갖고온 당 조직을 결합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선 위원장은 아라뱃길 워터파크 조성과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기존 12곳에서 6곳으로 축소 운영합니다. 이는 동네 병의원 등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는 시민들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루 약 700명 정도의 시민이 임시선별검사소를 찾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여름을 경기장 등 6곳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는 9일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작전역과 부평역의 임시선별검사소는 계속 운영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각 군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진료소는 기존대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2년여 동안 끝날 줄 모르고 이어졌던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선별진료소는 늘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곳에는 수개월 동안 자원봉사자 이름으로 의료진을 도와왔던 숨은 영웅들이 존재하는데요. 부천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이어온 이순길 대한적십자 부천지구협의 회장을 오늘 헬로티비 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조금은 주춤할 때가 있었죠. 양성 환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혹시나 우리 봉사자들이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 우려 속에서도 또 봉사라는 생각에 남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고자 이게 동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별소에 가서 그 PCR 검사하시는 분들을 도움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교통이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거기가 교통 정리 그리고 질서 유지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고자 그 우리 시민들한테 바짝 다가서서 안내 그런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춥고 덥고를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운동장이 넓다 보니까 아주 한겨울에는 바람이 불고 체력적으로 많이 딸렸던 것 같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그 팬데믹이 됐는데 2년 가까이 정신 상태가 조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려심이나 양보 뭐 이런 걸 또 취약계층한테 양보하시는 거 보고 거기에도 저도 또 많은 것도 느꼈습니다. 2시간 이상씩 주말에는 한 5,000명, 막 7,000명 거의 뭐 바깥까지 줄을 쓸 때 그때 이제 빨리 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양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보도 하시지만 어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시면 끝나기 때문에 12시 반이면 정리를 해야 돼요. 멀리 오신 분들 막 차 타고 택시 타고 하겠다는 거 PCR 검사를 하겠다는 거 오셨을 때 저희들이 좀 안 된다 돌려보낼 때 그런 또 아쉬움 뭐 그런 게 조금 어렵지 않았나. 부천이 상당히 확진자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감소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지금 올해 저희도 또 뭐 되게 뭐랄까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고마움을 느끼고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 우리도 봉사원들도 감사하게 느끼고 앞으로도 부천시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늘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와 아파트 분양 물량 확대, 거래량 감소의 여파로 하향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무 소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개발연구원이 2022년 1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일단 뭐 작년부터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 따르는 또 대출 규제도 좀 강화되면서 일단 뭐 돈줄이 좀 끊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이 수요 감소가 즉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서 어쨌든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KDI에 따르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하향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는 있지만 향후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도 전망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세난이 집값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예, 일단 뭐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 가격도 상승하는 어떤 그 방향성은 이제 동조화 현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 4분기 쪽에 어떤 그 전월세 거래량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가지고요. 어떤 급격한 어떤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전망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면 그런 지역을 한정한다라면 그런 지역에서는 약간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인천 지역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4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제 인천에서 집을 구하게 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청약을 가장 권장을 하겠지요. 이제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수도권 자체도 이제 주택 가격이 조금 이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을 저기 매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상반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부동산 정책이 확실하게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추세가 예측되는 가운데서도 주택을 구입한다 해도 늦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좀 관망하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내가 주택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청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무려 40%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지난 3월 동해안 산불. 열흘 동안 2만 명이 넘는 소방대원들이 밤낮으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산불 지원 업무를 하던 한 소방관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임무 중에 순직한 소방관이 55명이나 됩니다. 부상자는 4,000명을 훌쩍 넘어섭니다. 현장 경험이 이렇게 많은 소방관들도 참혹한 화재 현장을 계속 보게 될 경우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5월 4일은 국제 소방관의 날입니다. 호주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한 5명의 소방관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죠.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이라 해도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처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화재에 맞서 싸우는 소방관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 김경엽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경엽 의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부천 역곡동 일대에 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토지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된 지역으로 지난 2018년 말부터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6월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매를 추진했지만 토지거래 허가가 어려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소 사실에 대해서 김경엽 의원 측은 조만간 김 의원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김포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검출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5월에서 6월에 발생하기 시작해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며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가 노출됐을 경우 감염되는데요.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 부위를 바닷물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지역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된 만큼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